잠깐만요. 이제 딱 요거 말고 한 문제만 더 풀고 이제 개인 피드백 시간 가질 건데, 요거 두 분이나 이해를 못했다고 하시니까 한 번만 더 제가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가 1인당 조선 면적이니까 1인당 이거는 인구분의 조성 면적이 있고, 또 얘도 1인당 이거니까 인구분의 결정 면적이 있는데, 그죠? 직접적으로 물어본 걸 식으로 써보는 거예요. 얘가 왼쪽이 얘의 50% 이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곱하기 2분의 1 이하니까 요걸 물어본 거예요. 요걸 만족하는 거, 그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했던 얘기는 1인당 결정 면적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전체가 주어져 있죠, 그죠? 인구 구할 필요 없이. 그리고 여기에 조성 면적이라는 게 분자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이 식을 채우려면 요 인구를 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냥 1차적으로, 1차원적으로,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식을 변형을 해보면 이걸로 확인하는 데 있어서 양변에 동일한 녀석이 있거나 분모 분자가 있으면 없앨 수 있잖아요. 이해돼요? 인구를 이렇게 양변에 곱해주면 실제 우리가 확인할 거는 조성 면적 이렇게 하고 뭐하고 비교하면 결정 면적하고 이렇게 비교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2분의 1도 양변에 2를 곱하면 여기를 넘기면 되잖아요. 곱하기 2를 여기다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게 성립하는 걸 찾아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아까 이렇게 썼죠. 여기 곱하기 조성 면적 2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성립하는 걸 찾아라. 됐습니까? 다른 어떤 거죠? 그거는 그러면 이제 피드백을 따로 한번 받아볼게요. 이제 이전으로 넘어가기가 좀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조금 되돌아보면 좀 유형적으로 접근을 했어요. 문제가 아니라 약간 문제보다 그 위에 상위에 있는 어떤 유형이 있어가지고 그 유형에 속하는 문제들을 하나 대표적으로 올해 기준으로 본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볼 문제는 사실 자료 해석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까 분할 얘기인데 그 페이지 76페이지에 보시면 26페이지에 보시면 13번 문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매칭형 첫 번째에서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거 문 13하고 돼 있죠. 그죠? 거기 위에 이제 올해 기출이 아니라 19년도 상황 판단 가형 13번이에요. 문제 한번 풀지 말고 읽어보세요. 자, 푸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해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자, 푸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이 정도면 한번 읽어보죠. 이해를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같이 이해도 조금 도와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퍼즐 문제, 상황 판단에 이런 문제들이 이제 퍼즐이 한 비율로 따지면 40% 정도로 나와요. 자,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철수가 구매한 과일 바구니를 확실히 맞출 수 있는 사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일 바구니가 A, B, C, D, E가 있는데 철수가 뭐 예를 들어서 A를 구매한 게 아니에요. A를 구매했을 수도 있고 B를 구매했을 수도 있고 뭐 E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하나는 구매를 했겠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이 규칙을 읽어볼게요. 철수는 아래 과일 바구니 중 하나를 구매하였다. 갑을 병정은 각각 철수에게 두 가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두 가지 질문을 하여 대답을 듣고 철수가 구매한 과일 바구니를 맞히려 한다. 모든 사람은 과일 종류 이거와 무게 및 색깔을 정확히 알고 있으며 철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질문을 통해서 이거를 맞추겠다는 거. 기억 하나만 한번 우리가 확인하면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여다볼게요. 예를 들어서 갑이 이런 질문이에요. 바구니에 들어있는 과일이 모두 몇 개니? 그러면 이제 철수가 A를 샀다면 몇 개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4개요 이렇게 샀겠죠. 그럼 B를 샀다면 몇 개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5개요 하겠죠. 그죠? C를 샀다면 5개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D를 샀다면 몇 개죠? 3개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E를 샀다면 몇 개죠? 4개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철수가 어디에 있을지 모르지만 이 질문 하나로서 만약에 4개요 대답했다면 A 또는 E를 샀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왜 이래 또 20 자, 4개, 5개, 5개, 3개, 4개죠. 근데 만약에 철수가 3개라고 대답했으면 D를 산 거니까 뭐 다음 질문 필요 없이 해결된 거잖아요. 그죠? 뭐 이런 거예요. 그럼 아까 분할 얘기가 여기에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네요. 바구니에 들어있는 과일 개수가 모두 몇 개니라는 이 질문은요. 이 종류를 5개를 몇 분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4, 4, 5, 5, 3이니까 2대 2대 1로 이렇게 분할하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나쁘지 않은 질문이에요. 진짜 나쁜 질문은 뭘까요? 4대 1, 3대 2 같은 거죠. 이해되죠? 그런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첫 번째 질문을 하고 나서 두 번째 질문에 나머지 하나를 확정을 지어줘야 되잖아요. 실제 그게 확정이 되는지 모든 경우를 따져야 되는데 상황 판단은 절대 그렇게 가면 시간 너무 오래 걸려서 못 풀어요. 원리적으로 가야 돼요. 자, 이거를 이 4명의 질문들을 다 확인하면서 실제 이 4개가 이 두 번째 질문에 의해서 진짜 분리가 되는지 그걸 확인하는 게 아니라 좋은 분할과 나쁜 분할만 확인을 잘해도 이 문제는 되게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무슨 느낌인지 알죠? 그죠? 그런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상황 판단의 이런 아이디어는 자료 해석에 접근하는 아이디어보다 훨씬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되게 많은 학생들이 상황 판단 같은 경우는 이제 24문제 정도 되거든요. 이런 문제 제외하면 그거를 완전히 다 풀고 뭐 16개 중에서 한 절반만 풀자 뭐 이런 게 목표거든요. 통상적인.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이 퍼즐 같은 경우를 다 풀자. 웬만하면 다 풀 수 있게 평소에 조금 해놓자. 그래서 다 풀자라고 하지만 어제도 이제 얘기했지만 목표는 남들보다 2-3개만 더 풀면 돼요. 한 과목에 2개씩만 더 풀어도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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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잖아요. 그러면은 6개 남들보다 맞추면 몇 점이죠? 5점이에요. 5점. 5점이면요. 컷 아래 5점, 컷 위에 5점이면 수험생 절반 이상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것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접근하는 방식이. 근데 그거를 스트레스를 너무 받지 마시고 목표치를 100%가 아니라 저거를 따라가서 저거를 내가 내 걸로 만드는데 절반은 버려도 돼요. 특히 상황 판단 같은 경우는. 대신에 한 3분의 1 정도만 취해서 그게 실전 가서 과목당 두 문제씩만 더 이득을 보더라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거예요. 커달의 5점이랑 하위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일반적인 수험생에서. 2문제씩 더 맞추면은 합격이 된다는 거예요. 자, 목표치를 100%가 아니에요. 상황 판단 특히나 보실 때. 언제 또 가 있네요. 말하던 중에. 다시 한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접근할 때 좋은 분할과 나쁜 분할을 구분할 수만 있다면 원리적으로 가면 어떻게 푸는지 오늘 한번 구경해 보세요. 아까 자료 해석 선지 보기 매칭형 갈 때 얘기했던 게 이렇게 상황 판단에 쓰이기도 합니다. 한번 따져볼게요. 이거는 나쁘지 않은 분할이었어요. 누구죠? 바구니에 들어있는
몇 개니? 둘 하나였으니까. 왠지 이 뒤에 거 안 봐도 가능성이 많이 생겨요.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이제 여기를 쭉 보시면 뭐 한번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질문이 똑같네요. 이런 것들은. 바구니에 들어있는 과일의 종류가 모두 다르냐? 이렇게 묻고 있네요. 그죠?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종류가 모두 달라요? A는? 종류가 다 다르냐고 이거죠. 아니잖아요. 그죠? 두 개, 그러니까, 그죠? 2 이상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너는 아니라고 대답할 거고, 너도 아니라고 대답할 거고, 너도 아니라고 너도 아니, 넌 맞네. 이렇게 했겠죠. 그럼 이 질문은 어떻게 분할을 해요? 4대 1로 분할하죠. 이건 뒤에 확인 안 해도 돼요. 맞죠? 넌 절대 답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무조건 아니라고는 얘기는 못 하는데 거의 그럴 거고 그걸 어기지 않아요. 상황 판단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병도 한번 볼게요. 과일의 종류가 모두 다르니 여기 똑같은 질문을 또 쓰고 있잖아요. 뒤에서. 병. 그죠? 그러니까 지금 다 다른 질문 하는 거 아니거든요. 비슷한 질문을 조합만 다르게 이제 이렇게 순서가 다르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사실상 4대 1이면 진짜 극단적으로 질문을 하나만 한 질문이거든요.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느낌적으로. 5명이 있는데 4명이 안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한 명의 범인을 찾는데 누가 이런 거예요. 그 범인은 안경을 꼈을까요? 그러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마피아 게임을 한다 쳤을 때, 스무고개 하듯이 했을 때 그런 질문을 하면은 이제 응징을 해야죠. 왜 그런 질문을 하고 있냐. 맞죠? 그럼 좋은 질문이 아니니까. 그럼 이것만 눈치를 채도요. 이게 나쁜 질문이잖아요. 여기 두 개가. 얘네는 절대 답이 못 되는 거예요. 그냥 답은 가불이에요. 가불.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죠? 오늘 집에 가셔서요. 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한번 진짜로 다 그러니까 결국 두 개의 질문을 해서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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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두 개의 질문을 통해서 이게 다 나눠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 문제를 만족시키려면 한번 시간을 들여서 머리 쓰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시고 제가 방금 했던 얘기를 그 다음에 이제 거기랑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이건 조금 의미가 있어요. 처음부터 우월한 풀이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비교해보고 어떻게 하면 이런 생각을 할까? 왜냐면 이게 참 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설명하면 이해는 하겠죠. 근데 저런 생각을 어떻게 하지라는 실전적인 생각이 좀 걱정이 들지 않아요? 그렇죠? 저도 들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얘기 했던 거거든요. 딱 두 문제만. 그러니까 집에 가서 본인이 좀 이걸 그냥 수업 시간에 듣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그게 실전적으로 이어지지가 않아요. 이제 상황 판단에서 해야 될 이제 약간 걱정인데 지금 미리 좀 본 거예요. 어찌됐든 이걸 본 이유는 아까 봤던 이제 자료의 선지 매칭형에서 좋은 분할에 대한 아이디어가 상황 판단에 이렇게 풀이에 쓰이기도 한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여기서 제가 마이크 들고 수업하는 내용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나머지 시간은 조금 피드백을 받도록 할게요.